연극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을 좀 취합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극 치료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극 치료사 되려면 자격증을 따야죠. 자격증을 따면 취업 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가요? 구름이 잘 안 뜯기고 있죠, 지금 보이시나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돈 많이 법니까?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야이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취중생 분께 메일을 한 통 받았어요. 제 주변에 도움치료사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드렸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공통적인 질문들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업으로서의 연극 치료사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네, 연극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을 좀 취합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극 치료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극 치료사 되려면 자격증을 따야죠. 자격증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학원에 가거나 협회원이 되거나 자격증을 발부하는 과정에 들어가셔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시고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시면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면 저는 얘기하셨던 대로 이제 자격증을 주는 양성 과정이 있고 대학원 과정이 있는데 대학원을 그냥 가는 게 좋은지 양성 과정을 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성 과정을 하고 나서 괜찮으면은 그 분야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좀 대학원을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은 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서도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석사나 혹은 또 다른 박사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뭐 예술치료나 연극치료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 분야들로 넓혀서 추가적인 공부, 추가적인 진로 이런 것들을 모색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격증을 따면 취업 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가요? 구름이 잘 안 뜯기고 있죠, 지금 보이시나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돈 많이 법니까? 근데 심리 상담 치료 분야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분야이고 지금 여러 가지 나라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 나가긴 하지만 아직도 어떤 안정적인 그 고용 형태를 갖추거나 시간당 페이를 많이 받는다거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준비된 일자리가 나를 고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을 따면 취업 후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좀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얼마나 고용 기회를 많이 창출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혹은 평균적으로 봐서는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거의 저희가 프리랜서의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대보험이 되고 주 5일 근무제고 하루에 한 8시간 일하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 고정직이냐라고 하면 찾으면 있는데 저 또한 그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 하고 저희 다 그런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수입을 가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너희 얼마 버는데 이거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할 순 없지만 많이 번다라고 해서 수익을 얘기해 줬던 분 중에 제일 높은 분은 6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매월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월 그렇게 보면 연봉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지만 이번 달에 그렇게 벌었다고 해서 다음 달에 그렇게 벌 수 있다라는 보장이 사실 없어서 그걸 고정액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매월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보험료 내고 카드값 내고 이렇게 해서 조그만 적금 하나는 들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사실 적금도 왔다 갔다 해서 자유적금을 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고정금액이 빵꾸나는 적은 사실 없다. 그런 정도로 저는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센터 소속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이제 일을 주기는 해요. 근데 물론 제가 막 바쁘게 뛰면
더 벌 수 있겠죠. 더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막 체력적으로 몸을 갈아가면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사실 네 한에서는 좀 지금은 만족하고 있는 정도. 근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죠.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연극 치료를 하면서 마주하는 어려움은? 아까 말한 것이 가장 클 수도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이게 가장 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연극 치료를 하고 있지만 분야가 다양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아동을 주로 만나는데 아동의 자폐나 발달장애와 관련돼서 디테일하게 연극 치료적인 부분들을 접근하는 게 사실 어렵고 그것들을 조언을 받거나 슈퍼비전을 받는데 연극치료 선배들한테는 어려워서 저 놀이치료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얻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연극치료가 각 분야의 네트워크에 이렇게 확 깔린 게 사실 아직은 부족하다 보니까 물론 연극치료사는 많죠. 저희가 양성하는 치료사는 많지만 아동에서 어떤 특수, 그 치료 이거에 1년, 2년, 3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단계적으로 이제 같이 연구하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부족한 거? 그러니까 덜 전문화되고 덜 네. 세분화되어 네. 있다라고 아, 느껴진다라는 맞아요. 네. 거군요. 정확하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찾아서 공부해야 되고 제가 찾아서 이제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고 또 책을 더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연구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죠.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제가 좀 잘 정리를 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요즘엔 사실 들기는 해. 근데 너 그렇게 막 고생하는데 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밌어. 사실 그거를 뛰어넘는 만한 무언가 있으면 박차고 가겠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뭔가 사실 없고 그래서 재밌고 또 만족감을 사실 느끼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 같거든요.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재미가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좌절감도 있지만 만족감도 있고 하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주하는 거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네트워크와 좀 여러 가지 정보적인 교류에 대한 어려움 그게 사실 저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예전에 이거는 뭐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해도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그래요? 좀 덜해졌죠. 이제 초창기에는 내가 이걸 한 회기를 하고 나와도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판단이 안 되고 나름 되게 애는 많이 쓴 것 같은데 누가 그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 뭐 평가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되게 외롭기도 하고 좀 막막하게 느껴졌었어요. 내가 여기서 개판을 친들 누가 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외롭기도 하고 누가 날 좀 보살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혼자서 하는 작업이다라는 것이 어려움으로 다가갔나 봐요. 저희한테는. 근데 이제 그거는 하다 보면은 나도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는 건지 알게 되는 바가 있고 그리고 만족감이라는 건 이제 이 관계 안에서 느껴지는 게 더 본질적인 거니까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좀 차오르는 게 있죠. 적으로 나도 좀 성숙해져가는 부분 이런 걸 만족감을 느끼고 저는 연극심리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가 약간 퍼즐처럼 딱딱 맞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어떤 일종의 보상처럼 느끼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가요? 당연히 좋죠. 오히려 어쩌면 좀 나이 들어서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라는 기준이 사실 모호하긴 한데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두루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 심리상담이나 연극치료 접근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자산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의 첫 직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의 두 번째 직업으로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고요. 단지 이제 분야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아동과 함께하는 뭐 집단 작업 이런 거는 좀 힘들 수가 있어. 왜냐면 체력적으로 좀 후달릴 수가 있다. 나이가 들어서 또 강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발휘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입장인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젊으면 젊은 대로 열정이 엄청 가득하잖아. 그 열정으로 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제가 이제 부모 상담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해도 부모보다 나이가 어린 상담사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이가 그래도 이제 비슷하거나 연배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언을 했을 때 이러고 듣는 게 사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 얘기하셨던 대로 상담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사실 상담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식과는 다른 분야인 것 같아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오셨을 때 강점이 더 많이 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연극치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심리 상담에 대한 공부는 기본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들에 대한 소양과 공부도 갖추어지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예술치료의 영역 안에 연극치료가 자리하는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연극치료는 은유와 상징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안목과 그것들에 대한 사용하는데 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꼭 심리상담의 영역이 아니라 기존의 예술을 통해서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다고 추천합니다. 저도 뒷분과 비슷하고 저는 인문학과 철학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인문학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는 영화를 본다든지 소설을 많이 본다든지 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사실 바탕으로 돼야 된다고 하고, 개인의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성인들을 만날 때 요즘에 느끼는 건 결국엔 철학적인 개념을 그 사람한테 올바르게 넣어주는 것이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철학적인 부분들도 좀 공부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심리학이 많이 공부해야 돼요. 좀 저희가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가라앉은 게 없잖아 있다. 처음에 공부할 때 그게 매력적이어서 왔거든요. 네가 왔을 때 기초를 다져줄 수 있고 뭔가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 말이 끌렸어. 끌려서 왔는데 많이 힘들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내가 뭔가를 세워도 표는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 하고 있는데, 개척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심리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는 맞다.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계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신 분들의 후기가 좋아요. 받아보신 분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메일을 주셔서 저도 이제 솔직하게 메일을 드렸고, 또 우리가 이 연극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발전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또 영상에서 계속 전달을 해드릴 생각인데, 저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고 하면 메일이나 메일로 주시면 더 적나라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솔직하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했었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연극치료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즐거운 드라이아이!